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덧없으면서도 끈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1년생. 여러분, 그 해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 땅에 가득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가난했지요. 전쟁의 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흙바닥에서 자라나 새벽 별을 보며 일터로 나갔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에 고단함을 잊고 살았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굽어 좀 쉬어볼까 하니 세상이 참으로 야속하게 돌아갑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1961년생 이후로 태어난 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겁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나라 국가는 비어가고 있으니 정작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일군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슬픈 신호이지요. 입출금 통장에 그저 이자 몇 푼 더 받으려 넣어둔 2천만 원이 내년부터 매달 나라에서 주는 34만 원의 연금을 앗아가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유튜브며 경로당이며 소문이 무성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진다는 흉흉한 말도 들리고 누구는 40만 원을 받는데 나는 오히려 뺏기게 생겼다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떠도는 뜬소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살며 배운 것은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와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실제 수급에서 떨어진 분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살피며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남들이 다 당하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할 때 우리만큼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나 몇 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확인한 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폐지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1961년생들이 어째서 연금 삭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렁텅이를 피하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당당히 챙겨받는 그 지혜로운 금융재산 관리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만 65세 생일을 앞두신 분들과 1961년생 이후 분들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1년에 400만 원을 잃느냐 지키느냐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 60대와 70대가 되신 여러분은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하면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땀 흘리신 분들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뒷전이었던 그 헌신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나라가 노인이 너무 많아 연금을 줄여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부 보고서에 숨겨진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서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하시는 폐지설부터 짚어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개편 방향의 핵심은 노인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 지금처럼 전체 노인의 70%에게 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70년에는 나라 돈이 무려 1900조 원이나 든다고 하니 정부는 이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줄이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겨우 마련하셨거나 젊을 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어 월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평범한 중산층 시니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2026년부터는 부자 노인으로 분류되어 탈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별적 복지라는 듣기 좋은 말을 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조 조정과 다름없는 가혹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4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약속이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그 속에 숨은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부담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부터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올해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단독 가구는 약 34만 원, 부부 가구는 약 54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2026년입니다. 누군가는 40만 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 가파른 절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 여러분은 그 칼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냈더니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나라에서 주는 돈을 깎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매년 120만 원씩 평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하필 1961년생이 타깃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연금 때문에 가장 속 터지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50년대생 선배들은 국민연금을 만 61세나 62세에 받기 시작했지만 우리 1961년생들은 법이 바뀌면서 수령 나이가 만 63세로 늦춰진 첫 세대입니다. 남들은 환갑 지나면 연금이 나온다는데 여러분은 1년 동안 소득 한 푼 없는 그 지독한 보릿고개를 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드디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니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젊을 때 아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으니 지금 받는 연금이 많지 않으냐. 그러니 기초연금은 좀 깎아도 되겠다는 논리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을 돌려받는다고 세금으로 주는 나라 돈을 깎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의 150%를 넘으면 삭감이 시작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월 51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감액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 1961년생 선생님들은 산업화의 주역으로 누구보다 길게 납부하셔서 월 80만 원이나 10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자랑스러운 훈장이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삭감의 사유가 됩니다. 1961년생 김철수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김 선생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국민연금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원래 받아야 할 돈에서 10만 원을 깎인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매달 10만 원이면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성실함의 대가가 소형차 한 대 값을 날리는 것으로 돌아오니 잠이 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화만 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만 아는 역발상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조기 노령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년에 6%씩 깎여서 손해라고들 하지만 기초연금을 깎일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는 금액을 일부러 줄이는 것이지요. 월 60만 원 받을 것을 42만 원으로 낮추면 겉으로는 손해 같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초연금 34만 원을 온전히 다 받게 됩니다. 단순히 매달 받는 돈만 보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을 조금 덜 받음으로써 얻는 진짜 이득은 무시무시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잡혀 매달 건보료 20만 원씩 내느니 차라리 국민연금을 조절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가계부에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연금 문제만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높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은행 통장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연금도 적으니 무조건 받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때문에 부부가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단 1원도 못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개인별로 2천만 원인 줄 알고 계시다. 낭패를 봅니다. 공무원들이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니 걱정 말라고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지요. 하지만 그들이 빼먹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구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딱 한 번 2천만 원만 빼준다는 뜻입니다. 남편 통장에 2천, 아내 통장에 2천이 있다면 합이 4천이죠. 여기서 4천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만 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계산법을 모른 채 부부끼리 통장을 따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탈락 통지서를 받고 항의해도 법이 그러하니 소용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정부는 재산으로도 보고 동시에 소득으로도 본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 계산입니다. 1억 원을 정기 예금에 넣어둔 박 여사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1억에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에 대해 이율을 적용해 마치 박 여사님이 매달 26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소득에 더합니다. 1억에 4% 이자면 한 달에 약 33만 원이지요. 결국 박 여사님은 가만히 1억을 넣어두었을 뿐인데 정부 계산기에는 매달 6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부자로 찍히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집값을 합치면 선정 기준을 훌쩍 넘겨버리게 되지요. 이자 몇 푼도 받으려다 1년에 400만 원이나 되는 기초연금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넘었다고 깎아서 주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기초연금은 아니면 도입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그 즉시 지급액은 0원이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돈은 소급해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청 전에 통장 잔고를 다이어트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재산이 없어 다행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초연금보다 더 무서운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시니어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할 뉴스는 기초연금 탈락보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일 것입니다. 자녀들 직장 건강보험 밑에 들어가 한 푼도 안 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재정이 부족하다며 이 요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가차없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2천만 원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와 배당 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1961년생처럼 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연금만으로도 1,200만 원이 찹니다. 여기에 이자나 소일거리 소득이 조금만 보태져도 순식간에 2천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단순히 소득에만 보험료가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과 자동차, 토지까지 전부 점수로 매겨서 보험료를 때립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연금 받는 분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달에 건보료만 20만 원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받으려다 탈락하고 건보료 폭탄까지 맞으면 매달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금융재산 다이어트입니다. 입출금 통장에 목돈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자는 쥐꼬리인데 소득만 늘리는 주범입니다. 65세가 되기 최소 3개월 전부터는 예금을 자녀에게 적법하게 증여하거나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부부명의 분산입니다. 2천만 원 공제는 가구당 한 번이지만 이자, 비과세 같은 혜택은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셋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책은 매년 바뀝니다. 소문만 믿지 마시고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만 잘 지켰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매년 150만 원이 넘는 돈을 뺏어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막힌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연금 통장을 보고 땅을 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경로당에서는 황혼 이혼이 돈 버는 길이라는 뼈아픈 농담이 들립니다. 그 농담 속에 숨은 진실은 바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드니 연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둘 다 대상자가 되면은 각각 받을 돈에서 20%씩 총 40% 가까이를 삭감해 버립니다. 혼자 살면 34만 원을 받지만 부부가 같이 받으면 68만 원이 아니라 5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단지 부부라는 이유로 매달 13만 원, 1년에 150만 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함께 늙어왔는데 상은 못 줄 망정 벌금을 먹이는 격이니 어르신들의 분노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장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갈라서면 돈을 더 준다는 말이 사실이냐 묻는 분들께 저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되면은 부부 감액이 사라져 각각 34만 원씩 온전히 받게 되고 재산 공제도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가 돈 몇 푼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이 비극을 정책 위반자들이 제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혼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그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남이 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죠. 그래서
위장 이혼 같은 위험한 도박 없이도 합법적으로 내 재산을 줄여 연금은 챙기고 건보료 폭탄은 피하는 고단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을 모르면 남들 다 받는 돈을 나만 못 받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을 산정할 때 예금은 플러스이지만 대출은 마이너스 부채로 잡힙니다. 즉 빚이 있으면 그만큼 전체 재산에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상쇄 효과입니다. 목돈이 묶여 있어 재산 기준을 아주 조금 초과하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금융부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생활비로 쓰고 통장 잔고를 줄이는 식이죠. 부채는 재산에서 100% 차감되기에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다이어트 약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개모임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행권 대출만 인정되며 대출 이자가 연금보다 더 나가면 손해이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이렇게 노인들을 골탕 먹이나 싶으시겠죠. 하지만 2026년은 다가오고 있고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 것이 냉정한 복지의 세계입니다. 당장 내일 은행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을 드려야겠지요. 특히 3개월의 법칙을 모르면 아무리 재산을 줄여놔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신청 직전에 돈을 옮기면 정부가 다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기초연금 심사 때 보는 금융재산은 신청하는 날의 잔액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봅니다. 오늘 급하게 돈을 뺐어도 전산망에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목돈이 평균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3개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3개월, 넉넉히 6개월 전부터는 계좌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신청 직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입출금 통장부터 비우는 것입니다. 이자도 안 붙는 목돈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이 시기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넘기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증여재산도 일정 기간 잡힐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2단계는 보험상품 활용입니다. 은행 예금은 다 노출되지만 비과세 저축이나 특정 보험상품은 재산 산정 방식이 다르거나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는 부채 점검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너무 일찍 갚지 마시고 심사 때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 가액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저 정직하게 일하고 아꼈으면 노후는 국가가 자식이 돌봐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없으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작은 평화마저 위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는 분명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줄어들고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일러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내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크게 표시하십시오. 둘째, 그날이 오기 전에 부부 합산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셋째, 1961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삭감액을 잘 비교해보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지 결정하십시오. 넷째 소득이 애매하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맞추십시오. 사랑하는 동료이자 선배님들, 나라가 알아서 우리의 주머니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소연해도 이미 늦었다고 차갑게 말하는 것이 법이고 행정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우산을 써줄 리가 있다면 그 길도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개편안이 확정되고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달려와 대처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잊지 않게 적어두셨다가 생일 3개월 전에 꼭 다시 꺼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단 1원도 억울하게 뺏기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각박해져 가도 우리 마음속에 품위와 여유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여기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정보를 나누어야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1961년생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권리를 찾는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은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